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26명이 사망하는 등 6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4분의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산청지부는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긴급 구호 물품과 식사 제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는 것이 시급하며 이후 복구가 시작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당일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추돌 사고에 이 가족들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당국은 추돌 사고 차량들 가운데 BMW SUV 차량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임신과 피임, 난임 치료 등 가족 계획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수천억 달러의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10대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껐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딸들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휴스턴의 한 가정에서 39세 여성이 14살과 15살, 16살인 세 딸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부모들이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LGBTQ를 주제로 한 동화책에서 제한할 권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슬림, 카톨릭, 우크라이나 정교회 부모들도 참여하고 있는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배우는 책들이 가정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므로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윌링에 위치한 더 새로운 교회 예배당 이전 안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성일 섬김 목사가 담임하는 더 새로운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예배처를 300 스콘백 로드 윌링으로 옮기고 기념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시카고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노진준 목사님이며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26명이 사망하는 등 6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불이 시속 8에서 10km 정도의 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후 위기의 현실을 우리는 이번 산불을 통해 또다시 체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인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당일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추돌 사고에 이 가족들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당국은 추돌 사고 차량들 가운데 BMW SUV 차량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량도 BMW SUV 차량이었는데요. 더구나 차량 내에서 사람의 유해 일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종 가족이 탔던 차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손상이 워낙 심각해서 확인이 쉽지 않고 차량 내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와 워터타운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이용해서 운영된 한인 성매매 조직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 가운데 12명의 신원이 지난 14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성매매를 통해 시간당 수백 달러를 지불한 남성들에 대한 신원이 법정 문제로 인해 비공개 상태였다가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캠브리지 법원에서 신원이 공개된 남성들은 패트릭 월시, 핀하오 차오, 존 제이 도란, 데이비드 라카바, 제이슨 한, 조나단 램피어, 파블로 도밍고, 피터 맥길리블레이, 캐리 우, 보야저우, 마크주, 이홍저우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단 2명만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나머지는 개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 운영자들이 상세히 기록해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계약자, 의사, 교수,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전문 고객층이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와 워터타운에서 고급 아파트를 이용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한나 이 씨가 지난 19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 이 씨는 2023년 11월 연방당국이 조직을 적발한 이후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성매매 조직 운영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임신과 피임, 난임 치료 등 가족 계획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수천억 달러의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조금이 트럼프 정부가 철폐를 선언한 다양성 평등 포용 DEI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는 동안 예정됐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거나 다른 기관에 지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10대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껐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딸들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휴스턴의 한 가정에서 39세 여성이 14살과 15살, 16살인 세 딸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이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껐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집어들었고 엄마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를 쫓아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딸 중 한 명이 던진 벽돌에 발목을 맞았고 그녀를 보호하려던 70세 노모도 딸들에게 밀쳐져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이 사형제도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 등 중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고자 이 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형제도 변경 정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금지되는 극단적인 정책은 철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LA 카운티에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알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울산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봉사단 등 기독교계 구호단체 및 연합단체들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4분의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산청지부는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긴급 구호 물품과 식사 제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는 것이 시급하며 이후 복구가 시작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차사는 산불 발생 즉시 각 지역에 긴급 구호 텐트와 물품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산불이 진화되고 복구 단계로 접어들면 한국교회 봉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금 운동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윌링에 위치한 더 새로운 교회 예배당 이전 안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성일 섬김 목사가 담임하는 더 새로운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예배처를 300 스콘백 로드 윌링으로 옮기고 기념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주일까지이며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저녁 7시, 그리고 주일은 아침 11시입니다. 강사는 시카고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노진준 목사님이며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더 새로운 교회 안내나 창립 1주년 기념 부흥회에 관한 문의는 강성일 목사 224-504-9000번 또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847-583 영원구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부모들이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LGBTQ를 주제로 한 동화책에서 제한할 권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슬림, 카톨릭, 우크라이나 정교회 부모들도 참여하고 있는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배우는 책들이 가정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됨으로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칠 예정이었던 20권의 포괄성 교육 도서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 참여를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를 철회하며 부모들은 해당 도서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도서들은 프라이드 퍼레이드, 선호하는 대명사 선택, 성 전환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사건은 종교자유단체인 백헛 종교자유가 변호를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여름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도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시애틀 대도시권에서 종교적으로 소속이 없는 성인의 수와 기독교인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적 지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NGO 단체인 제닛은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2023-2024년 종교적 환경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및 무종교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애틀 대도시권의 성인 44%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고 동일한 비율인 44%가 종교적 정체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시애틀의 세속적 성향이 역사적, 문화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오전 중에는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51분, 해 지는 시각 오후 5시 14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